예, 장관님 아까 자료를 좀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갖다 준 것 같은데요. 보니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용으로 저 금융 지원이 한 30조 정도 되고요. 현금 지원이 15조 좀 넘네요. 그리고 공공요금, 전기요금, 고용유지 뭐 이렇게 해서 45조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지금 자료를 갖다 줬는데요.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20년 2월 정도부터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1년 한 지금 반이 조금 안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근데 매출은 아까 이제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한 6개월 정도 8월부터 2월이면 뭐 6개월 정도에 한 9조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보는 통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뭐 장비라든지 기타 뭐 등등등등의 아주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있단 말입니다. 인건비 문제도 뭐 추가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을 실제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대강 예상을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1년 정도 지금 손실보상 지나간 거를 다시 이제 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십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추산이 되지 않을까. 근데 정부도 이제 그걸 어떤 기준으로 뭐를 집어넣을 건가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공개를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고 보이거든요. 그렇죠? 대강 내부적으로는 예, 이러저런 이 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에 따르면 이런 논의는 좀 이제 상임위 준비 과정에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? 예, 상임위에서 있었던 거는 뭐 영업이익 뭐 이런 거를 좀 기준으로 삼고 하는 내용들로 위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복잡하고 그 기준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준에 따르는 후속적인 논란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클 거고 마찰이 클 것이다. 라고 하는 아까 이제 의원님들 다 지적이 있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법을 이제 만들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 것이다.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 장관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랬을 때 실제로 지금 저도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지금 당장 정말 숨 넘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. 그래서 지난번 4번 정도 정부가 이제 지원을 했던 거에 넘어서서 곧 추경에 따라서 5번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지원이 우선 급하지만 정말로 좀 유효하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.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 고비를 당장 넘기면서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들이 자신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기여한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한다. 뭐 이런 이제 사실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가지가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장 추경이나 피해 지원을 가지고 일단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보자. 이걸 전제로 해서 아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의 이런 이제 기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 소위 얘기하는 구분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그것이 이제 국민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도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봐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현재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추경을 통해서 이제 두텁게 지원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긴급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과 향후에 이 법을 좀 더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이게 언제까지 팬데믹 갈지 모르니까 그게 더 오히려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국민들이 이 정부가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시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논쟁의 갈림길인데요.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에
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뭐 통계상으로 잠정적이지만 한 9조가 조금 넘는 매출 손실이 있었다. 이제 2월달, 8월 작년 8월달부터 올해 2월달까지입니다. 한 그 정도의 매출 손실이 있다고 보고 그분들에게 지원한 금액이 한 5조 3천억 정도.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정부가 어쨌든 최대한의 이제 하여튼 뭐 충분하진 않지만 드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 정도는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추가로 이번에 이제 그 추경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 방식으로 재난 지원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를 다시 과거를 되돌아가서 손실보상 형태로 했을 때 손실보상의 논리로 했을 때 실제로 저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만큼의 지원과 대책이 수립도 안 되면서 논란은 논란대로 벌어지고 실제로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잘못하면 실기하게 되는,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민생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,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? 특히 발생한 것은 재난 지원 방식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 방식을 찾고 하는 게 현실적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뭐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그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현재 어려움에 맞게 지원하고 또 그게 실제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책을 우리가 국회도 정부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. 그 기여를 하면서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법적 합리성이나 안정성 이런 걸 이제 도모를 해야 될 테기 때문에,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. 이제 그런 점. 그러면 처음 발언 신청하신 이수진 의원님 먼저 좀 발언하시겠습니다.